잠깐요.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전기요금,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직장까지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는 뉴스 요즘 많이 보셨죠? 근데 솔직히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나랑 무슨 상관인지는 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조금 듣는 분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한국 산업은 뭔지까지요. 자, 먼저 딱 한 가지 개념만 알고 가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동 쪽을 보면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에서 밖으로 나오는 출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약 5분의 1에서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UAE에서 캐낸 원유가 전부 이 길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에 연결된 혈관이 딱 하나인데 그 혈관 주변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48시간 안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었는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이란의 발전소를 차례로 초토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원유시설이 아니라 발전소냐고요? 이게 굉장히 계산된 선택이에요. 원유시설을 바로 폭격하면 전 세계 유가가 즉각 폭등합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서도 기름값이 오르고 그게 트럼프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역풍이 돼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9%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올리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는 건드리지 않되 이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 다 꺼버려서 이란 정부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디모나라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핵 연구를 하는 핵심 시설 바로 옆이에요. 핵시설 근처를 직접 타격한 거예요.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5살 여자아이와 12살 남자아이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란이 미사일을 인도양까지 날렸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영국이 함께 쓰는 군사기지가 있거든요. 이 미사일 사거리가 무려 4,000km예요. 이 거리면 이란에서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이 더 이상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국은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해요. 그중에서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70%가 넘습니다.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최근에 분석 결과를 냈는데 호르무즈 사태가 석 달 이상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서 최대 18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유가가 70달러 정도니까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LNG,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가스요. 이게 지금보다 1배 반에서 2배까지 오릅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비용이 평균 11.8% 폭등해요. 그리고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석유 제품 분야는 생산 비용이 무려 83% 오릅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오르면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한테 넘어옵니다. 전기 요금 오르고 가스 요금 오르고
마트 물가 오르고 버스비 올라요.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더 무서운 부분이에요. 혹시 2021년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갑자기 요소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한국에서 트럭, 버스, 화물차가 다 멈출 뻔했잖아요.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었죠. 호르무즈 사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나프타라는 원료가 있어요. 이게 44.7%가 중동에서 와요. 거의 절반이에요. 비료 만들 때 쓰는 암모니아도 42.9%가 중동산이에요. 반도체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헬륨 가스도 카타르 LNG 공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반도체 공장까지 멈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장이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은 한국 산업도 있어요. 바로 방위 산업이에요. 한국의 천궁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번 중동 전쟁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98에서 99% 확률로 막아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720조 원 규모 추가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UAE가 480조 원 계약을 했어요. 합치면 1200조 원이에요. 한국 1년 국가 예산이 700조 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큰 돈이에요. 천궁을 만드는 회사인 LIG 넥스원 시가총액이 9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도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니까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더 긴 항로를 택하고 있어요. 항로가 길어지면 배가 더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특히 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선은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86.5%를 싹쓸이하고 있어요. 배 한 척 가격이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이 넘어요. 그럼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름 들여오는 곳을 다양하게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동에만 70% 이상 의존하다가는 저번 요소수 사태처럼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미국,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쪽으로 공급처를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천궁 같은 방산 기술, 그리고 LNG선 같은 조선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확인된 한국의 강점이에요. 이걸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앞으로 엄청난 수출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기업들도 가게도 지금부터 에너지 비용 오를 것을 대비해야 해요. 유가 180달러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는 것, 지금이 딱 그때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가 지나는 단 하나의 혈관입니다. 지금 그 혈관 주변에서 미국과 이란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이 길이 막히면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 가스, 전기 요금이 폭등하고 반도체 공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방위산업과 조선업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어요. 중동의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지구 반대편의 좁은 바닷길 하나가 우리 밥상 물가와 월급 봉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앞으로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황이 원화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 멀티비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